자수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게 하루라는 저 청에 이제 저것이 작년에 저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의 주제는 저거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저거의 주제는 오바노프예요. 그래서 그 하루라는 시를 그냥 주문을 받고 생산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수동적으로 공제 기술을 활용을 해오셨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상상도 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삶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에 진행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자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옷을 재료로 삼으려고 해요. 기본 재료로 삼아서 이 독산동 일대에서 생산되는 옷들을 저희가 구해올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공장에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일단 이 형식상 여러분들 한번 딱 감이라도 잡아보라고 저 위에다가는 메인나르를 하고 이렇게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놓고 악기라벨을 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면서 이 개공 선생님들 밑에서 준비를 해봤더니 좀 민감하게 올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이 주로 말들어서 그들의 요구들을 쭉 정리를 해봐서 공장 다니면서 정리를 해봐서 저렇게 왁기라벨하고 부착을 해서 우리들의 내 상황을 전달을 해보자라는 게 이번 나의 작품과 또 하나의 작품인데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자기 삶을 보니까 공주에서 자기 삶을 다람쥐 척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의 다람쥐, 나이 먹었을 때 다람쥐는 안경을 썼더라 이가 돋보기고 옷에다가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왁기라벨에다가 이제 책을 보고서는 이제 정리해놨던 게 있는데 그 왁기라벨을 쭉 그 내용을 적고 글씨가 적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이 너무 이렇게 글씨가 커서 안 보이니까. 2009년 북한이 양식에 성공한 뒤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손님이 수조에서 살 생선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건져 올려 지하가 슈퍼가 있었는데 지하에서 여기를 뺏고 싶은 거야. 지하에 슈퍼에 있던 사람이 무조건 지하한테 비워달라고 주인들 꼬셔가지고 이게 한 코너 하나 이게 한 코너 여기가 53코너가 있어. 말하자면 주인이 53명 있다고 봐야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떡집 같은 데는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촬영하고 막 그런 거 때문에 내가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는데 그 직접 드루킹 면서 처음 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슈퍼 아저씨한테 슈퍼 그 사람한테 그랬대.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저 사람은 말만 여자지 절대 물러날 사람 아니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감옥 6개월 살았구나. 그거는 이제 박연진 열사 장례식인데 뭐야 분신자살했는데 이제 시체를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농성하다가 이제 점거 농성하다 저기 뭐 전태일 거기 사무실에서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거기서 농성하다가 한 10일 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연행돼가지고 다 구속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 투쟁하면서 구류는 경찰서마다 다 살았어. 뭐 영등포 경찰서에서 구류 살았지. 노량진 경찰서에서 10일 살았지. 30일씩이야 구류가. 그럼 이제 내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10일로 깎여. 그래서 동대문 경찰서에 살았지. 청량리 경찰서에 살았지. 고생이 너무 많아요. 한번 영등포 가두시에서 시위하다가 잡혀버렸어. 그때는 또 이제 메가폰까지 들고 잡혔어. 내가 앞에서 전위부대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노동자들이 5월 1일 노동절 메이데이라고 하면서 노동절날 우리가 이제 가두시 하기로 했어. 근데 학생들은 뒤에가 있고 우리 이제 앞에서 전위부대로 노동절이니까 노동자들 서야 된다 해가지고 메가폰 두고 구호를 이제 선창을 내가 구호를 한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 돌멩이를 계속 던지는 거야.
체류탄 차들은 쫙 있는데 밀고도 안 오는데 막 뒤에서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 화염병도 막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는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아니 내가 저 소모되면은 저 밀고 오면 우리가 잡히잖아. 뒤로 우리가 도망가. 지들은 먼저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쫙 밀고 오니까 이거 들고 마스크 하고 잡혔다니까.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 막.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가스 그게 이게 뒤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풀 앉혀 놓잖아 학생들. 근데 나한테 그래 나 죽어도 안 했어. 지지게 두드러 맞아놓고 또 그걸 또 하라고 나한테 안 했어. 그러니까 막 어떤 놈이 발로 꽉 내 얼굴을 차버리니까 완전히 커피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같이 잡혔어. 걔도 잡혔지. 학생이 막 언니 막 울면서 막 얘를 막 그만하세요. 나만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걔네들 말 잘 듣고 날 안 들으니까 그만 좀 때리세요. 이 언니 죽어요 막 얘가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지들도 커피가 막 싹둑해 되면 기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쌍코피가 터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 뒤로는 가스차 이제 닭장차에 우리는 닭장차라고 해서 또 경찰차를 해서 싣고 가잖아. 잡으는 놈 길거리에다 이렇게 끌어놓고 있다가 이제 닭장차 가서 싣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았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니? 하라고 그래. 난 안 했어. 이게 전혀는 뭐야?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말 안 듣는 인연이니까 내비두라고. 공부를 못한 거에도 그냥 나 혼자 어떤 그런 게 있었어. 자존감하고는 거리가 먼 건데, 그러니까 무슨 상담 같은 거 하면,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괜히 그냥 학교 얘기 나오면 눈물 나오고, 이게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얹혀 있다는 거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게 남아있다는 거잖아. 이걸 풀어야 되겠다. 이거 푸는 방법은 내가 배우는 방법밖에,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사는 거는 남편한테 그 정도면 됐고, 애들도 그 정도면 됐고, 내가 사는 것도 그 정도면 됐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에 남아있는 한이라도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 보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있었고, 결혼할 때부터 있었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또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학교 대학 들어가고, 작은 애가 대학 들어가고, 큰애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집안 얘기인데, 나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 거실에서 둘이 셋이서 이 얘기 소리가 막 나, 남편하고 애들하고 막 무슨 얘기 소리가 나서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 했더니, 애들을 앉혀놓고 남편이 감사하게도 이제 너네들이 대학을 들어갔으니 이제 엄마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가장 하고 싶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엄마를 공부를 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남녀 차별을 두고 임금 격차를 두고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직도 큰 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저희 같은 미싱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너무 작게 나와서 저희가 아직도
힘들다라는 걸 옷을 작품을 했거든요. 여자로 살면서 그냥 블링블링 하면서도 그냥 공주처럼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름은 권효숙이고요. 미신 경력은 한 25년 정도? 얼추 잡아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조그만 나인 공장에서 나벨다리로 시작을 해서 그 생활이 힘들어서 샘플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샘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봉제라는 거 하면서 참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이 없고 일이 많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임금도 내 노동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노동의 가치는 너무 밑에 내가 원하지 않은 만큼의 임금을 주고 있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옷 자체도 힘들고. 그전에는 더 많은 공장이 있었죠. 근데 큰 공장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이 없다 보니까 다 소규모, 그냥 2~3명씩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저희 이런 봉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빌딩에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뭐 임금도 싸지만은 가게세가 너무 비싸요. 건물 가격이 저희 비해서 뭐 다른 오피스텔 그런데 그 공장형 아파트 가면은 세가 300~400.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밖에 일 수 없는 게 돈이 연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항상 바닥에 미싱하는 사람들은 항상 한쪽 귀퉁이에서 지하에 그냥 이런 허드렛만한 데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내가 좋아하는 진짜 비대 있는 화장실에도 못 가보고 그런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직도 저희도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가면서 비대 있는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지내고 싶죠. 근데 저희 봉제가 그렇게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임금이 너무 약해서 힘들더라고요. 예, 더 저렴한 임금을 찾아서 해외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국내 생산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소규모로. 그리고 만약 여기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공임이 맞질 않아요. 왜냐면 너무 비싼, 임금은 비싸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할 사람도 없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니까 해외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 더 일이 많이 줄고 더 힘들어지는 게 지금 봉제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렇게 미싱 하시는 분들, 봉제 하시는 분들을 너무 낮게 보지 말아줬으면. 왜냐면 저희도 하나의 기술직이고 누구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하면서 일하는 직업인데 봉제를 하신다 생각하면 저 밑에 있는 분들, 못 배우신 분들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봉제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배움이 있고 더 많이 배우고 그만큼 느끼면서, 그리고 머리도 많이 생각도 많이 해가면서 일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다들 봉제 일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공장에서 일해, 그런 생각을 좀 안 가져줬으면. 그래도 저희가 입고 다니는 옷을 이렇게 생산해 줬을 때 자랑스럽게 저분들이 선생님들이 만들어 줘서 내가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저희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계속 매일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늦은 밤에 퇴근하다 보니까 해 좀 보고 퇴근하고 싶어서 해와 구름을 좀 준비해서 작품을 할까 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9시에 출근해서요. 보통 빠르면 8시, 늦으면 11시, 12시까지 일을 허다하게 하고 있어요.
이 옷은 제가 해외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지금의 이 공장을 하면서 첫 오다 작업을 하면서 진행한 옷인데 그때 당시에 뭐 압구정 샵에서 판다 해서 이걸 제작을 했는데 뭐 그쪽에서 잘 안 돼서 그런지 결국은 인가공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갔던 옷인데 그냥 첫 작업이고 이래서 그냥 샘플을 두고 있습니다. 뭐 한 80년대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장 하는 사람으로서 좀 힘드네요. 저는 지금 독산동 남문시장에서 SNS 샘플실 하고 있는 홍성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봉제한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뭐 보잘것없는 기술이지만은 여지껏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봉제하고 이러면은 돈 벌고 이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돈을 번 것보다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에 와서 뭐 이걸 바란다고 그런다면은 일감이 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가공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인가공은 올라가지 않고 자꾸 임금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힘들 뿐입니다. 코로나 얘기 나오기 전에는 그나마 좀 작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이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작업이 없어지는 거죠. 지인의 그 소개를 해갖고 우연치 않게 이 봉제 쪽으로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나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IMF 때 그때부터서 이제 점점 이제 봉제가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샘플실 쪽으로 와서 일하게 됐죠. 조그만한 샘플실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15년 정도 됐습니다. 금천구에서 한 것은 한 7, 8년 정도 됐죠. 그 전에는 이제 대림동 쪽, 이제 그쪽에서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쪽보다는 그래도 기술직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처도 이쪽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행히 전부 다 모이게 된 거죠. 뭐 굳이 어디 브랜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뭐 데상트나 아니 라이프워크, 뭐 형지, 뭐 수도 없죠 뭐. 여기 바라는 좀 글쎄. 뭐 어차피 뭐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동안은 해야죠. 군대 가면 짬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잖아요. 근데 금영을 갔더니 금영에서는 짬밥이라고, 그 기름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실밥을 몸에다가 너덜너덜만 붙이고, 어떤 날은 내가 그 버스 안에서도 내 바지에 실밥이 묻어있고, 그래서 봉제는 밥이 뭘까라고 했을 때 실밥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봉제는 나만의 미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동사도 있고, 응? 재단사도 있고, 그래서 봉제의 실밥을 한번 재현해보자. 손가락 위에 손등에 이제 이런 그 밥그릇을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다양한 색상의 실밥을 얹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봉제인의 밥, 그러면 실밥으로 그냥 딱 시각적으로 띄게. 그래서 내가 이제
껴서 실을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 헤쳐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좀 붕하게 쌓여서 각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도를 좀 높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현재 이 독산 지역에서 미싱하고 있는 미싱사 강명자라고 합니다. 제가 16세 서울에 와서 삼성물산 하청에 마포에 있다가 구로공단에는 82년도에 왔죠. 그래서 구로공단에서 이제 미싱을 하다 어차피 이 봉제가 한길 들였으면서 이게 부가가치가 이제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해외 생산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이 구로공단은 내부에는 이제 뭐 이런 내용물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구로공단에 있었던 봉제업이 독산동 20m 도로에 많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일감에 따라서 독산동으로 옮겨진 거죠. 1982년도에 입사 대재벌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때 뭐 삼성, 뭐 현대, 대우 그런 굵직한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제가 들어간 곳이 한 종업원 2,000명 되는 대우업체를 들어가게 됐어요. 대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과 뭐 법적인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돼요. 84년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게 돼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근로조건 개선 문제, 그때는 이제 전두환 공안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0만 원이었어요, 올 기준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받는 임금들이 뭐 8만 원, 뭐 7만 5천 원,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그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제 회사와 협상을, 이게 임금 인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졌어요. 1,080원이라는. 그래서 협상을 이루어주고 조용한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구속이 돼요. 사실 어린 나이에 지금 22살에 노동조합 사무장이 되고 23살에 구속이 되고 나니 이제 문제가 그때 당시에 뭐 빨갱이, 이게 저희 어머니나 저나 뭐 나는 당당하고 내 삶의 권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사회의 편파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떻게 감히 여자가 깜빵에 갈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여자가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라고. 그렇지만 이게 내 삶에 있어서 그게 정당한 권리이고 당당한 의무이기 때문에 전혀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구속이 됐거나 노동조합을 했다거나 이런 걸 전혀 이게 알리지를 않았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자가 뭐 빵에를 갔다 온다? 좀 불손한 사람, 순종하고 착하고 이러한 것들이 길들여지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그런 사회에 우리는 이제 반항하는 거고, 이런 회사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 한다면 가차없이 나의 생계수단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리스트가 올라다 보니까 직장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체만 돌아다니는, 이제는 뭐 이런 봉제업 자체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청은 따로 있고 하청에 재하청을 만들면서 이제 그러한 그 신혼조회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하게 된 거죠. 되게 열악하면서 뭐 젊은이들은 없고 다들 뭐 우리 공장에서도 제가 막내인 것처럼 이렇게 좀 늙은 중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바른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저항들을 좀 해보자. 현실을 바라보는 감들이 좀 이렇게 멀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무던히도 좀 노력하는 편? 그것이 바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느낌?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미싱하고 있는 언니들의 소리가 뭘까? 나는 사실 이 소리가 어떠한 뭐 피켓을 들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작품 속에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메시지를 던져보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자다가도 막 기분이 너무 업된 거예요. 나 참 잘하고 있어. 난 그래. 이게 막 자랑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막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내가 자랑을 했더니 너무 멋지다. 이게 자기네들은 매일같이 뚜댕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이게 완벽한 이런 예술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람 뭐 전문가인 예술가들이 하지. 어떠한 작품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의 작품성도 잘했어라고 하지만 작품을 만들어놔도 그 속에 내용 메시지가 있으면 그 또한 멋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언니들한테 뭐 기죽을 것도 없고 뭐 못했다고 뭐 자학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미싱으로 옷을 박으면 마지막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저의 옷은 주제가 해처모여예요. 그리고 큰 제목은 단결, 하나, 공동체 뭐 이런 의미에 보이죠? 어깨를 열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소매를 열면 소매 안감하고 해갖고 콘솔 지퍼를 해서 소매도 이렇게 열면 지퍼가 소매하고 몸통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해처모여, 단결, 공동체. 결과적으로는 이 옷들이 완성이 되려면 각자의 그 특유한 그 부분들이 있지만 이 지퍼를 닫음으로써 완전체 완성된 옷이 된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권영자고요. 영자, 병태는 어디 갔나요? 영자고요. 미싱은 38년, 82년부터 했으니까 32년, 8년 됐네요. 예. 저는 그러니까 82년도에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붙었는데 남아선호 사상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내인 제가 큰오빠 신학대학원 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직업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직업학교에서 1년 동안 재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봉제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 1년 후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대기업들이 대형 버스를 시골 구석구석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여공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모집을 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서울로 45인승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게 사회생활의 시작이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쫓기는 생활도 많이 하고요. 그때는 이제 뭐 수출을 하는 게 이제 주였고요. 내수,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주였기 때문에 한 공장 안에 뭐 몇천 명씩 뭐 1과, 2과, 3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작업장이 몇천 명씩 함께 한 건물에서 일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비정규직이니 뭐 계약직이니 무기계약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없이, 비정규직이니 이런 것이 없이 뭐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소속이 돼서 쭉 일을 하고 뭐 보너스 타고 뭐 그 특근상, 그때 당시에는 잔업 철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당으로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80년대, 90년대 전에 87년쯤 돼서 다 이제 이게 쪼개지고 뭐 무슨 프로모션이다, 뭐 무슨 샘플실이다, 뭐 총무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큰 넓은 공장들이 해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 민주노조, 그러니까 조합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몇천 명씩 있으면 단결하는 힘도 있고. 그때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그 소규모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이 독산동 거리의 봉제들이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1인부터 뭐 많으면 뭐 20, 30명? 그리고 보통 보면은 뭐 10명 안쪽? 뭐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하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단가는 싸지고 막 후려친다고 그러죠. 단가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물건을 주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점점점 이제 하청으로 내려올수록 우리의 인건비는 점점점 작아지고, 이거라도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너네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 많다. 일하는 노동의 대가가 점점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정해진 시간에, 정상 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 수당으로 쳐주질 않으니까 그냥 그 무료로 그냥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시기에는 이 모다의 미싱의 모다를 끄고 딱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왜냐하면 노동력이 넘쳐나니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장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1시간, 2시간 그냥 무임금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퇴직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수당도 없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세상에 미싱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작년에 작업할 때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개념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고요. 제가 항상 우리는 눈만 뜨면 회사 가서 만드는 남성복 남방인데요. 그대로 이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소매고요. 소매는 이 견볼이 열이 들어가야 되고, 이 하우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나와요. 이 소매가. 그리고 이거는 앞판. 주머니 달았고, 앞판은 두 쪽이고,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다 펴서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저거는 만들었어요. 지판도 이게 욕구라는 게 얘가 붙어야 되는데 다 너지럽게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놨고요. 이거는 카라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라서 그냥 이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하는 게 이거라. 이 단발이 조그맣게 모양을 조그맣게 했지만 이게 저게 요렇게,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곽수복이고요. 지금 현재 미싱을 하고 있어요. 35년째.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독산동이에요. 주로 만들었던 옷은 여성복, 숙녀복. 토탈 안 해본 게 없겠죠? 다 해봤고, 요즘에는 남성복, 여성복 다. 우리는 이제 굉장히 하루 종일 9시부터 7시까지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명이서 모여서 일하는 것도 참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들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장님들이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 현재도 지금 5명을 잘랐어요, 이번에. 이게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또 잘리는 슬픔도 동료들이 잘려나가는 거, 그 상처 말도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사장님을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사장도 문 닫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봉제 계통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있지만 봉제라는 게 항상 일이 많진 않아요. 항상 비수기가 있고 이럴 때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심하죠. 우리는 팔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들은 큰 회사니까 돈을 벌잖아. 근데 우리 한 장 해봤자 돈 얼마 안 돼요. 난방 하나에 뭐 24만 원, 26만 원, 30 얼마까지 가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고작 뭐 4만, 비싼 게 4만 얼마? 그리고 이렇게 큰 메이커 아니면 15,000원, 14,000원. 저는 85,000원. 그도 안 나가고 회사가 일이 없다든가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든가 하는 날은 안 주죠. 그러니까 한 달에 꼬박 30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없으면 토요일도 쉬어야 되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을 해야지 사니까. 그리고 또 그때 힘든 상태에도 그 일을 여지껏 하고 살아서 그런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진 않고. 근데 이제 조금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동생들은 좀 대우가 나아졌으면 해요. 그게 바람이죠.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 내가 미싱을 하면서 좀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글로 이제 뭐 미싱을 한 땀 한 땀 박아서 그렇게 그걸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뭐 작품도 해서 걸고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다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 글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의 띠별로 이 아펜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아펜을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서 달아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가족이 지금 5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누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구름 타고 다니는 이제 내 딸 표현을 해봤어요.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남편, 이제 나, 아들, 며느리, 우리 손녀. 이제 보시는 분은 뭐 금방 아실 수 있으려나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미신 경력으로는 48년 됐고요. 이름은 김용자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골에서 있다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다니다가 시골에서 워낙에 못 사는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돈 벌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17에 부모님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저기 성동구 하양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발을 먼저 시작해서 몇 년 하다가 그러다가 뭐 인형도 해봤고 신발도 만들어봤고 그러다가 이제 옷을 만들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금천구에 와서는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게 됐죠. 이걸 해서 벌어 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친구들은 뭐 학교를 다니고 교복 입고 다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못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뭐 그냥 벌어먹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일이 살다 보니까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못 배워서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한테 미싱한다 소리를 못 했어요. 그리고 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강명자를 알아가지고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작품도 하고 이게 작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미싱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봉제가 좀 다른 직업처럼 좀 올바른 길로 가야 돼. 좀 대우받는 직업. 우리 같은 경우는 대우를 너무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대우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랑스러워해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내가 미싱한다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아이 손녀딸 옷을 만들어주면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런 게 다 나오느냐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가족들은 다 뭐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더 이런 일 없을지라도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하지. 이런 길로 나왔을 줄이랑은 생각도 안 못했지. 내가 지금 만약에 안 아프고 일을 한다면 못하죠.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아파트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롯데 아파트 롯데캐슬 그 아파트가 그거 올라가는 대로 원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노동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자리 발전해봤자 약간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거기 따라가기가 한참 힘든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일을 이렇게 경력이 한 40이 넘도록 이렇게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맨날 그 밑에서만 일하고 뭐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아무 무의미 없는 이 나라에 없는 그냥 어디 소속감이 없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금천구에 살고 있는 복윤옥이라고 합니다. 제 봉제 시작은 아가씨 때부터 참 오래 했어요. 42년 가까이 됐나 봐요. 처음에 올라와 갖고는 동대문, 남대문 거기에 했는데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꽃나면 자고 그냥 맨날 일만 한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업이 돼 갖고 지금까지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참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저기 토요일 날 놀고 일찍 끝나고 빨간 글씨 이렇게 쉬는 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기 금천구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또 이제 할 게 아는 게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는 또 이거를 또 시작했죠. 그럼 시작한 뒤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쭉 계속 한 것 같아. 보람 같은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았다는 느낌? 열심히 일만 했지 이렇게 발전된 거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 자신은 이제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느낌? 그래도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3.3% 그걸 떼더라고요. 그걸 떼니까는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4대 보험 없고 뭐는 없지만 이나마 그 직업이 있어서 남한테 보이기는 조금 그렇지만 내 혼자 자신을 생각하기는 그래 나도 그래도 이거 직업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속으로는 이런 거 그런 자부심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공순이 생활이죠. 이제 이거 좀 남한테 좀 얘기도 그렇고 좀 주눅 들고 조금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열심히들 하고 당당한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조금 당당해지고 싶고 좀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솔직히 어울리고 같이 해서 좀 부족하고 좀 뭣도 모르고 아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이렇게 뒤를 보면은 악마의 천사인데 가운데는 해골 모양을 하고 있고 양쪽도 천사긴 한데 좀 날카로운 날개예요. 부드러운 날개가 아니라 그래서 악마의 천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앞에는 이제 제가 본을 떠서 이제 할 건데 앞에는 이제 천사의 날개라고 온화한 천사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작품을 하려고 구슬을 다 이제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슬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정체가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에 이제 천사의 날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천사가 이제 날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송혜나입니다. 저는 독산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봉제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저는 봉제에서 일한 게 다른 옷은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고 생활한복 한지 그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봉제를 하게 된 계기는 많은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봉제 길로 들어선 지 오래됐고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도 했었는데 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만의 또 기술이 확고하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일을 할 때 용기가 안 나서 계속 이 봉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발전을 좀 제 자신이 한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뭐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배움도 조금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거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처음 어린 시절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했어요. 오디세이가 출정할 때처럼.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은 일을 겪었겠죠. 처음 뭐 의상실 들어오고 맨날 오밤중에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퇴근이 기본이 9시 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커서는 그래도 좋은 시절도 있었죠. 그러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가니까 깜깜한 밤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등대도 있고 별빛도 보이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아서 햇볕이 비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겠다고. 오디세이가 처음에 젊은 시절에 이제 트레를 춘향을 하러 갔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데 온갖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도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희망을 갖고 살겠다고. 그 사람들처럼. 예, 제 이름은 유향순입니다. 봉제 시작한 지는 올해가 42년 차예요. 네. 저는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 취미가 직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상실에서 했는데 저기 명동에 많이 있었어요. 의상실은 보통 4명, 5명이 한 팀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기성복이 활성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 년을 하다가 기성복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라인도 하고 뭐 공장이 좀 큰 데로 좀 많이 다녔었죠.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전엔 다 개인 거였는데 이제 많은 회사가 생긴 거예요. 뭐 개꿈이라는 거 아세요? 네, 도급제 그런 것도 하고. 처음에 이런 게 제가 다닐 때는 명동이 제일 화려하고 많았어요. 이런 집집마다 의상실들이. 그러다가 사당동으로 오고 동천동으로 오고 신림동으로 오고 이제 여기 독산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이 모임들이, 이 공장들이 점점 도심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경기도가 바로 옆이잖아요. 글이 넘어갈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젊은 사람도 우리 아들, 딸들도 봉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 색동으로 그걸 표현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그 임금이 좀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저는 생활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임금들이 책정이 돼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색동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이나 설레임이나 뭐 그런 우리 어렸을 때 그 명절 때 되면 색동옷 입잖아요. 그런 좀 설레고 이러잖아요. 그걸 표현을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표현을 했어요. 젊은 애들. 이강순이고요. 저는 80년도에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구로공단에 취직해 있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공장들이 다 큰 공장이었거든요. 저가 다니는 것도 한 2,000명 되고 이런 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고 이래서 80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57살, 6살이니까 한 30몇 년. 아기 낳을 때만 안 오고 임신하고 아기 낳고 뭐 이럴 때만 안 오고 지금 계속 일했던 것 같아요. 주로 저는 금천구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는 구로공단이 영등포였다가
구로구였다가 금청구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만 주로 거의 이쪽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니던 공장이 그 광명 철산리로 이사를 해갖고 저도 같이 이제 거기로 가게 됐죠. 제가 이렇게 이걸 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오는 과정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의미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한 거거든요. 원단은 아니고 부지포로 해가지고 지금 실을 굵은 거로 쓰고 또 이런 색깔 있는 거는 원단 일하던 작업장에서 원단 기름바시로 주워가지고 짜투리를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었고요. 또 눈을 표현하려니까 단추가 좀 제일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로 그냥 눈을 만들었고 또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털옷을 하기 때문에 꼬리 쪽에만 이렇게 털을 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쳇바퀴 같은 거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작업할 때 쓰는 테이프가 있어요. 다대 테이프도 있고 바이아스가 있는데 다대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대로 또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잔나비띠이고요.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5, 6년생이에요. 어렸을 때 생각에는 그냥 미신 공장은 무조건 여자들이 쭉 앉아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무슨 남자들이 미싱을 하냐 했더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밑에서 제자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싱을 하는 데가 무슨 제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나 그랬더니 회사에 있는 그 계신 사장님이나 부장님 모두 이사님이 선생님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럼 이런 기술이 참 좋은 기술인가 보다 하고서는 제가 발을 잘 들여놨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3년 돼가지고 다른 선생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이 선생하고 일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개공은 프로고 프로는 돈이다.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결코 이 봉제라는 게 진짜 나쁘지만 않고 여자들이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걸 느끼고서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했고 예전에 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옷 만드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다. 머리 손질하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은 예술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세월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하락세로 이제 떨어지니까 또 큰 공장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고 해외로 나갔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2000년도에 외국을 나갔었어요. 관리자로. 진짜 거기 가니까는 500명, 700명. 또 과테말라라는데 한 번 가니까는 거기는 900명인 거야. 봉제 라인에 540명. 나머지는 완성하고 재단하고 하는 데인데 그런 데서도 진짜 이런 봉제 한국 사람들이 진짜 견디면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옷 만드는 사람들이 대단하긴 하다.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도 이제 지금은 다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월급이 약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자들이 가면은 3,000불, 4,000불이었는데 거기 식구들이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그 현지인들 말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쓰는데 여기서 갔을 때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거기서 거주를 하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사람을 쓰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을 쓰니까 월급이 약해지더라고. 4,000불, 3,000불 하던 사람들이 2,000불만 줘도 한국 사람을 쓰는 거야, 거기서. 마지막에 제가
힘들었던 곳은 IT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후진국이 있어. 소말리아 말고 IT. 그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IT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인질로 잡혀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는 이사님이랑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 주고 이제 풀려났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견디다가 이제 거기서 정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그냥 다시 오게 된 거죠.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갔다가 가서 그냥 현장에서 무조건 부딪힌 거야. 무슨 우리는 일상생활의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뭐 이런 미싱이라든지 이런 뭐 가위라든지 뭐 시일 같은 용어를 일단 배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쪽지다 써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메모해가지고 다니면서 배웠지. 언어는 잠깐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일상생활의 용어는 그렇게 배워서 일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놔야 될 때가 되긴 됐는데 또 놀면 뭐 하나 그런 생각. 놀 때가 없어요. 놀 자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다 해서 어디 가서 잠깐 뭐 6시간이고 7시간이고 어디 가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거나 우리는 출근하면은 그 오너라는 입장에서는 하루 생산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못 미친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진 퇴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를 아직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서는 놀 수 있는 공간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상까지는 안 했어요. 언니 가까서 잡고? 응. 저기 줘. 제가 부속 공장을 하다 보니까 부속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라벨, 옷을 보니까 라벨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라벨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고 부속 후다 같은 거나 보면 이렇게 라벨을 가지각색으로 한번 구상했고요. 벨트 같은 것도 해보고 비조 같은 거 해보고 또 이거 조그맣게 보면 나의 노동의 값은 얼마인가,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금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갖다 주신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가로 라코스텍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뜯어왔어요. 라벨을. 제가 예주를 하다 보니까 단가를 너무 낮추고 이래서 나의 일하는 이 노동에는 좀 더 보면 우리 뭐라 해야 될까, 시간당 수당이라 하죠.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는데 좀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바람으로. 네, 제 이름은 정의금이고요. 나이는 48살이고요. 지금 이거 한 지는 벌써 꽤 오래됐네요. 미신 경력이라고 하면 한 29년 정도? 그 정도 됐고. 처음에 제가 이 봉제에 들어오게 된 거는 저희 올케언니가 방학 때 놀러 왔는데 공장에다 집에 넣은 거죠. 사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서울은 한 4일 됐는데 저희 올케언니가 공장에 이런 다이마루 티 하는 다이마루 공장에 시다로 넣어줬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매일같이 울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꿈이 있었답니다. 이게 하게 되면 나도 이런 공장을 하나 차려서 해봐야지 하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좀 나이가 제 생각에 나이가 어리다 생각해서 한 40대 되면 한번 차려서 좀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기가 친한 언니랑 같이 동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 그게 이제 발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애주집이라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덜 왔으면 애주집이에요. 한 집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큼 월급을 많이 갖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술집을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집은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술집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일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서로 또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제가 이런 옷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고, 지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 후다 만드는데 얼마 하면 이 가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옷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옷에 비해서 이 이런 단가는 그대로라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가장 크게 변한 게 저의 자신감이 좀 변했다고 할까요?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점이 많이 변했죠. 자신감. 저는 제가 이런 거를 또 명전이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즐겁고, 나는 진짜 진짜 자칭 미식만 하던 사람인데 이런 걸 또 사람들 가르쳐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저한테는 뜻깊은 일이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직 젊다고 해서 다른 거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이러는데, 제가 배운 게 거의 30년 가까이 미식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뭐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어요.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미식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죠. 지금 저희 바람은. 지금 이 작품을 하는데 내가 아팠던 자리를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그려서 붙이고, 이 약을 만들어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붙이려고 그래요. 아팠던 부위마다 그냥 허리랑 어깨랑 소매랑 그렇게 배색되게 천을 붙여가지고 아픈 곳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약을 붙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표영숙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한 25년 다니다가 지금은 몸이 안 좋아갖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처음 직장을 들어가게 된 건 18살이에요. 18살에 갔다가 26살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83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한 10년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19년도까지 다녔어요. 처음에 이 직업을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난 솔직히 미용을 배웠으면 했었어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동생이 셋이 있다 보니 동생들 그때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학교 다니니까는 거기 그 학비를 내가 월급 타야 조달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그냥 직장을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천직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처녀 때는 쌍문동이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다닌 데는 금천구에서 다 다녔어요. 독산동에서. 독산 3동. 저희 다이마루하고 토탈 하는 데서 한 4년 있었고, 그리고 봉천동에 가서 2년 있다 왔어요. 그리고 독산 3동에 와서 또 한 직장에 가서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한진 어페를 가서 거기서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8년, 9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토탈로 다 하거든요. 근데 바지는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정장, 블라우스, 그리고 잠바도 했었어요. 독산 3동에 있을 때는. 그중에 내가 하는 제일 많이 한 작업은 합복이에요. 우라하고 오무대 같이 붙이는 거. 그걸 많이 껴는 맨 마지막 공전이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맨날 이렇게 하루에 100장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팔이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쉬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처녀 때는 밤샘을 많이 했어요. 밤새우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야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언니가 둘 있는데 언니들보다 월급이 내가 꼽으로 탔다고 그래도 가언이 아닐 만큼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일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또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게 몸 축나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선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못한다 소리는 안 듣고. 그러니까 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냥 우울증 같이 괜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소심해진다 그래야죠. 그랬는데 원래는 그렇게 저 소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소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지그재그를 하면서 다시 밝아졌다 그래요. 주위에서 밝아졌다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참 그것만 해도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주라고 할 때 가르쳐주다 보니까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도 있더라고. 아, 이것도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줄 그게 있구나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았습니다. 빨갛고